침 치료의 원칙과 침의 효능을 보신 후에 백회혈의 자침을 해보겠습니다. 백회혈은 우리가 일상에서 수시로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경혈입니다. 침치료 원칙. 침치료에는 몇 가지 원칙이 있는데요. 허하면 정기를 보호하고 실하면 사기를 사한다. 이런 원칙이 있습니다. 허하다는 얘기는 정기가 사기에 밀려서 병이 우리 몸속으로 깊이 들어온 상태를 허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정기를 성하게 하는 그런 보침을 놔야 되고요. 또 실하다는 것은 사기가 바로 침입을 했을 때 정기가 힘차게 나가서 싸우는 단계라고 그랬습니다. 그럴 때는 사기를 사하는, 억제하는 그런 침을 하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열은 한으로 치료하고 하는 열로 따뜻하게 하여 치료합니다. 열이 있을 때는 차게 해줘야 돼. 찰 때는 열로 따뜻하게 해주는 치료 원칙입니다. 그 다음에 병이 급하면 현상을 치료하고 병이 완만하면 본질을 치료한다. 지금 병이 급성이다. 그럴 때는 지금 급성 그 자체를 치료를 하고, 병이 깊숙이 들어와 있다가 하면은 지금 그 아픈 현상만이 아니라 그 근본 병의 원인을 치료해야 한다. 그런 원칙이 있습니다. 병증의 부분과 전체의 관계를 헤아려 치료한다. 어떤 사람이 두 가지의 병을 동시에 가지고 있을 때 하나의 병은 움직이면 안 되는 병이 있고 하나의 병은 움직여야 되는 병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 부분과 전체의 관계를 헤아려서 침을 해야 된다는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당신은 지금 걷는 운동을 하면 안 됩니다. 그런 병증이 있고 또 한 군데는 당신은 계속해서 운동을 해서 풀어줘야 됩니다. 그런 병증 두 개를 동시에 가졌을 때 그럴 때 침치료 원칙은 그 양쪽 관계를 잘 헤아려서 치료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침의 치료 원칙 중에는 병의 위치나 증상이 같아도 병의 원인이나 과정이 다르면 치료 방법이 다르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갑자기 비위에 이상이 생겨서 소화가 안 된다. 그랬을 때는 그 원인을 파악해야 되는데요. 비위 자체가 연약해서 소화가 안 될 수도 있고 또 간이 문제가 있어서 목극토해서 비위가 괴롭힘을 당해가지고 소화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방법을 달리 해야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간의 문제로 소화가 안 되면 간을 치료해야 되고 비위 자체적인 문제라면 비위를 치료해야 되고 이렇게 병의 위치나 증상이 같더라도 병의 원인이 다르면 치료는 달라져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또 반대의 얘기입니다. 병의 위치나 증상이 달라도 병의 원인이나 과정이 같으면 치료 방법은 같다는 것입니다. 결국 원인 치료를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개체의 특성을 중시한다. 즉 계절이나 생활 환경, 거주 지역, 기후 상태, 생활 습관, 체질, 성별, 직업, 병력 등을 고려해서 치료 방법을 선택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침을 하다 보면은 지역별로 병이 같은 병이 많이 그렇게 몰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데는 고혈압 환자들이 많고 어떤 데는 두통이 많고 이렇게 그 지역이나 기후 환경에 따라서 병들이 같이 나타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그 지역의 생활 환경이나 기후 상태, 생활 습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침 치료를 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얘기입니다. 침의 효능. 침의 효능입니다. 기의 불균형을 조화시켜 줍니다. 저희들이 최초에 침술 공부를 시작할 때 침술의 정의에서 우리 몸 안의 기와 혈, 음과 양, 허와 실을 조화시키는 것이 침술이라고 그랬습니다. 그처럼 기의 불균형한 상태를 조화시켜 줍니다. 조직과 세포에 활력을 줍니다. 침은 뇌파를 알파파로 바꾸어서
엔돌핀을 5배 이상 증가시켜 줌으로써 감정을 개선시켜 줍니다. 이 알파파라는 것은 사람이 눈을 감고 가장 안정한 상태에서의 뇌파의 주파수입니다. 그 다음에 통증 제거 모르핀을 5, 60배 증가시켜서 통증을 억제시켜 줍니다. 침은 백혈구와 적혈구를 2시간 내에 2배로 증가시켜 줍니다. 그 다음에 혈액과 임파의 흐름을 촉진시키고 혈액 성분을 변화시켜 줍니다. 혈액을 깨끗하게 해주는 작용입니다. 혈액의 산성화를 막아서 체질을 개선시켜 줍니다. 그 다음에 혈액 순환을 유도하는 작업을 합니다. 피가 활력을 얻음으로 해서 혈액을 잘 이끌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근육의 피로를 회복시켜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침은 면역물질을 증가시키는 방어작용을 하고 염증 방지와 소염작용을 합니다. 침을 놓으면은 면역물질 백혈구를 증가시킴으로써 염증을 방지하고 소염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호르몬 분비를 조절합니다. 우리 몸에서 호르몬이 모자라면 많게 해주고 너무 많으면 적당량 분비하도록 조절하는 기능을 갖습니다. 다음에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기능을 조절하고 중추신경계의 흥분과 억제 작용을 합니다. 교감신경이 항진이 되면은 혈관이 수축되기 때문에 혈관의 압이 높아져 가는데요. 그러면은 자율적으로 부교감신경이 중추신경계의 흥분과 억제 작용을 합니다. 백회혈 자침 요령. 백회혈을 잡는 요령은요, 양쪽 귀 끄트머리를 연결한 선과 동맥과 만나는 선입니다. 동맥, 꼬리뼈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척추를 타고 등 정중앙선을 따라 올라와서 머리로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코끝으로 해서 입술까지 가는 동맥이 만나는 점이 바로 백회혈이 되겠습니다. 이 백회혈은 백맥이 회집한다는 뜻의 백회입니다. 백회혈은 두통이나 혀는 어지럼, 불면증, 고혈압, 뇌출혈, 모든 정신질환 또는 탈진, 혼절, 정간, 간질을 의미합니다. 또 백회혈은 침을 하게 되면은 뇌를 열어서 각성시켜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요통이라든가 해열, 타랑, 치질 같은 데도 백회혈이 아주 잘 듣는 혈입니다. 우리 몸에서 딱 한 혈만 놔라 했을 때 택할 수 있는 혈이 바로 백회혈입니다. 옛날에 저희 할아버지들은 자기의 사랑스러운 손자들이 좀 둔감하거나 초음기가 떨어지는 행동을 할 때에 저희 할아버지들은 애끼 녀석아 하시면서 손자의 머리에 꿀밤을 매겼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 꿀밤이 바로 이 백회혈을 자극해서 손자의 뇌의 초음기를 깨우기 위한 할아버지들의 사랑의 꿀밤이었고 지혜이고 기지이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저희들이 그 꿀밤을 먹고 자라서 저희 조상들의 그 깊은 지혜의 덕택으로 저희 후손들이 초음기가 총총해져서 오늘날 세계 속에 우뚝 서서 세계를 이끌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백회의 침을 논다고 하면요, 이 자리가 백회 자리인데 이 백회에는 피부 밑에 바로 두개골이 있기 때문에 직자를 하면은 바로 뼈에 닿아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직자를 하지 말고 사자 이런 정도의 각도로 침을 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사신총이라는 침법인데요. 아까와 같은 맨 가운데 백회를 놓고 백회에서 전후 앞뒤로 한 치씩 또 양 옆으로 한 치씩 이렇게 4군데를 놓는 침을 사신총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신총은 두통이나 혀는 불면,
건망증이라든가 간증, 이것도 간질입니다. 조금 전에 보았던 백회혈의 주치와 동일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자신의 백회혈에 침을 할 때에는 먼저 백회혈을 잡으신 후에 침관을 백회에다가 가볍게 대고 좌측선으로 관을 잡고 좌수로는 뒤에서 앞쪽으로 이렇게 사자를 한 다음에 가볍게 쭉 밀어 넣으면 백회 자침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실제로 침을 놓아 보시니까 참 재미있으시죠? 좋은 날 되십시오. 또 뵙겠습니다.